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4년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 투표자 숫자를 엄청나게 부풀렸던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 당일날 참관인 단위 개수한 사전 투표 숫자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기록했던 충격적인 부풀리기를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사전 투표자 숫자 부풀리기 조작질은 전국에서 이루어졌지요. 적게는 수십 표에서 많게는 수백 표까지 조작했던 이 선관위, 오죽했으면 참관인단 그분들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핵심 증거들을 찍어서 증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투표 민주당 압승, 본투표 국민의힘 압승. 그뿐이겠습니까? 본투표에서 터져나왔던 충격적인 가짜 투표용지들, 컬러가 다른 가짜 투표용지들과 길이가 다른 투표용지들, 1년 번호를 절취하지 않은 수십 매의 가짜 부정투표지들, 하다 신권 같은 빳빳한 수백 장의 가짜 투표용지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는 핵심 부분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40 부정선거 잘 알고 있으며 경악하고 계시다.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며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분이 저에게 강조했죠. 이에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 40 부정선거 박살, 또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 제2의 4.19 이 국민대운동, 제2의 5.16 국민대운동을 정성상 감독, 정광훈 목사랑 벌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야 행정권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정광훈 목사님도 강조했던 거죠. 정광훈 목사님이 얼마 전 부정선거와 관련된 집회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혁명으로 들고 일어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40 부정선거 뒤집어 엎고도 남는다라며 이 핵심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나 이거 부정선거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지금 선관위 김영빈 사무총장 황당 발언 난리가 났습니다. 부정선거 증거에 유체 이탈 화법.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열공. 여러분, 끌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 김영빈 사무총장의 충격 인터뷰. 부정선거 증거의 유체 화법 이탈. 행정 편의가 선거 신뢰성에 앞서나 선관위 사무총장 현실 인식에 상당수 국민들 실망감 영역.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빈 사무총장의 황당한 발언이 일파만파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관리관 날인 방식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효과가 없는 반면 투표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봤다. 투표지 발급기가 투표소마다 최소 7대에서 최대 17대에 달하는 만큼 관리관 도장도 7개에서 17개를 파야 한다. 관리관 한 명이 인형이 다른 도장 7개에서 17개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역삼동 같은 혼잡 투표소는 점심시간에 유권자들이 몰려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다. 관리관 날인을 도입하면 혼잡이 가중돼 난리란 내 생각이 맞았다. 김영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 발언 중 40 총선에서 또다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26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구원투수로 취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각종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또한 내부적으로 부정 채용 등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이례적으로 외부에서 임명되어 선관위에 투입된 케이스가 바로 김영빈 사무총장입니다. 당시 외부 인사인 김영빈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인연도 있었고 특별히 외부에서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에 그가 선관위 내부 조직을 혁신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사전투표 및 투표지 날인 등의 부정선거 위협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40 총선거,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빈 총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마치 선관위 책임자가 아닌 제3자인 것처럼 유체 이탈 화법을 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영빈 사무총장은 얼마 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도중 구미, 홍성 등에서 봉인이 해제된 투표함이 발견됐다는 강찬호 기자의 질문에 그는 사전투표용 관내 투표함과 본투표용 투표함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반 과정에서 함이 흔들리면서 뚜껑과 본체 사이 이격이 생겨 봉인지가 다소 풀어진 거다라며 정당 참관인과 후보들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 문제없이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관인들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문제없이 끝났다는 김영민 사무총장의 인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애초에 사전투표용 관내 투표함과 본투표용 투표함의 규격을 맞추지 않았던 선관위에 기책 사유가 있음을 그는 대놓고 외면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전투표용 투표함의 디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해명을 해야 했음에도 김영민 사무총장은 애매한 변명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인식인데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그는 대구, 남구에서 세로가 3cm 더 긴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영민 사무총장은 투표지는 롤 용지를 출력하는 건데 간혹 롤러가 잘 안 돌아 힘을 줘 당기는 과정에서 다소 길게 출력된 듯 하다. 후보 한 분이 의의를 제기해 합의로 무효 처리했다.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지 조사해 보완할 생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또한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김영민 사무총장의 충격적인 단면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마치나 김영민 사무총장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듯한 부분에서까지 충격
발언을 쏟아내며 남의 나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단 2장의 비정상 투표지 또는 우편 봉투가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전체를 다시 치루었던 오스트리아나 선거 전 과정을 수개표, 수검표로 진행하는 독일과 대만, 개표함을 투명으로 제작해서 부정 의혹을 사전 차단하는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2위 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김용민 사무총장의 이 충격 발언은 문제의식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 관인을 하지 않고 인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관리간 날인 방식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효과가 없는 반면 투표 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봤다. 투표지 발급기가 투표소마다 최소 7대에서 최대 17대에 달하는 만큼 관리관 도장도 7개에서 17개를 파야 한다. 관리관 한 명이 인형이 다른 도장 7개에서 17개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역삼동 같은 혼잡 투표소는 점심시간에 유권자들이 몰려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다. 관리관 날인을 도입하면 혼잡이 가중돼 난리가 나리란 내 생각이 맞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김용민 사무총장의 이 충격적인 답변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투개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전 국민이 개표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자신의 주장대로 투표 용지,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했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관리자가 직접 날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애써 숨기고 있는 그의 충격적인 본심. 김용민 사무총장은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세력에게 관리관 투표지 직접 날인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과연 김용민 사무총장은 몰랐을까요? 이제 와서 사전투표 제도 존치 여부를 여론에 물어보겠다? 총선 관리를 총지휘한 김용민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의 성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본투표처럼 되고 있어 국민 총의를 물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충격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40총 선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비정상적인 괴리율이 발생했고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낙선할 후보가 뻐젓이 국회의원이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마땅히 지역민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 입성했어야 하는 후보들이 사전투표 몰표를 얻어맞고 좌절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용민 사무총장은 이제 와서 사전투표 개선 여부를 조작이 가능한 여론조사에 물어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40총선 이전에 이미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 부실 우려는 제기되어 있었으며 역시나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괴리율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부정선거 의혹이 각 지역구별로 수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용민 사무총장은 취임 후에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라고 강하게 김용민 사무총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악용한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은 첫째, 사전투표 숫자를 선관위 부풀리고 그 부풀린 수치의 조작을 통해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의 몰표를 나오도록 한다는 것. 동시에 두 번째, 전산에 입력된 숫자, 미리 정해놓은 사전투표 개표 결과만큼 투표함 바꿔치기를 통해 사전투표 용지 숫자를 맞춰 놓는다가 핵심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전산을 조작하는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투표함을 통갈이 바꿔치기 하는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 4년에서 5년 넘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화끈하게 제도를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사전투표와 보안투표의 심각한 괴리율은 숨길 수 없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리자가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기획한 측에서 가짜 투표지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위심하는 측에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투표지의 관리자 도장 직접 날인을 거부하는 선관위를 계속 위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0 총선이 치러지기 훨씬 전부터 김용빈 사무총장이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상당수의 국민들은 투표용지 관리관 도장을 인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정부 여당의 대표격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투표용지 날인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편리함만을 내세워 관리자 도장을 그대로 인쇄로 가름하도록 했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인터뷰 말미에 선관위가 감사원 즉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 순간 헌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전락한다라며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관을 외부 개방직으로 개편했다. 감사위원회 역시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했고 사무처 소속이던 감사과를 위원회 직속으로 독립시켰다. 감사 실무 직원들도 따로 뽑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적정 인원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부정부패의 원상, 선관위를 혁신하라고 들여보낸 김용빈 사무총장은 오히려 핵심적인 사안에 있어서 선관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외부 인사랍시고 선관위의 사무총장으로 세운 것이냐, 국민 대상으로 장난하냐라며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괴리율, 특정 정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확연하게 높다는 점은 숨길 수 없는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라는 지적입니다. 숫자가 바로 증거이며 통계학이나 수학적으로 따져보아 조작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 고발을 하면 즉각 검경이 나서야 하는 수사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선거 결과가 비정상적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이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크다라며 함께 향후 어떠한 선거도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에서 사전투표를 전향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전자장비를 없애고 수개표, 수검표를 이중으로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어쨌든 이 40 부정선고 반드시 밝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